로템이, 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 말하는 거죠? 네네. 오, 2만원 찍었네? 제가 어제 이거 주봉 얘기하면서, 그렇죠. 주봉 얘기하면서 이거 19,000원대가 아마 힘들 것이다. 19,000원대에서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거꾸로 볼까요? 쿡 뚫어버렸네? 이거 예전에 현대제철인가? 아니다. 현대제철 아니 대우건설. 대우건설 꼴이다. 대우건설 예전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 보세요. 대우건설 주봉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22평선 한 번도 안 닿았었거든요. 62평선만 한 번씩 이렇게 튕겨 내려왔지.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하방이었어요. 이거 주봉이에요. 대우건설의 주봉인데 전체적인 추세가 하방이고 얘를 뚫어줄 때 아주 강력하게 뚫어주기는 했어. 근데 여기 122평선에 아마 맞아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예측과 다르게 122평선을 아주 강하게 빵 뚫어줬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린 것도 있지만 어떤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100%가 없어요. 항상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움직일 때 그 에너지가 한번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자, 현대롯데, 아니, 대우건설이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아마 현대로템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에너지를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빵, 빵. 거래량 띄우면서 힘을 내고 있죠.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탈출한 거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 일봉 다시 볼게요. 어제 2만원 찍었잖아요. 이게 여기 보세요. 4월 21일 날 요날 아주 강하게 이틀 상승하면서 2만 50원 찍었잖아요. 2만 50원. 그게 뭔 말이야? 디젤 기차 대신 KTX로? 무슨 말일까요? 저기 현대로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탈출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4월 21일 날 2만 50원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2만 50원을 찍자마자 팡 내려왔거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추세를 탔는데 추세 탔죠. 그 뒤로 추세를 타고 요 가격대로 처음 지금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마음 놓을 때는 아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19,000원대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건데 밀려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굉장히 큰 힘으로 밀어붙였고 위로 밀어붙였고 오늘도 비슷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여기를 적응시켜 버린다면 2만원대를 2만원을 들쭉날쭉 하면서 위로 여기 2만 5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추세를 더 센 추세를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오늘 떨어져서 출발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19,000원대에 팔아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파는 것이 익절을 하는 것이 이루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주봉상 19,000원대에서 저항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라면 19,000원대에서 익절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맞거든요. 거꾸로 보세요. 120평선 상승 중이고 얘가 힘이 세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힘이 혹시 약했다면 꾸물꾸물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이렇게 갈 움직임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팡 터져졌죠. 그게 좀 차이점이고, 예전에 대우건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려면 오늘까지도 힘을 내줘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오늘도 조금 밑에서 출발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허리춤에서 여기 어깨쯤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여기가 얼마죠? 18,000원, 19,000원. 한 19,000원 요쯤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쭉 위로 올려줘갖고 20,050원을 뚫고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기적 거린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새로운 추세를 그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출발도 낮게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 허리춤 아래까지 떨어진다. 18,500원까지 떨어진다. 5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역시 120평선에서 저항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0평선이 지금 18,990원이거든요. 19,000원이에요. 그냥 딱 19,000원.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19,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19,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건데 혹시 얘가 내려온다. 그러면 민첩하게 파셔야 됩니다. 저라면 어제 그냥 팔았을 것 같아요. 오, 잘 올라간다. 그러고 어제 저 같으면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이 세서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일이죠. 예전에 대우건설이 그랬잖아요. 대우건설 멸치님께는 굉장히 죄송했는데 대우건설이 여기에서 굉장히 힘이 셌어요. 올라갈 때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 줄 때 굉장히 힘이 세게 올라가 줬어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 대우건설처럼, 현대로템도 대우건설처럼 강력한 힘을 내서 저 122평선을 확실하게 뚫고 가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은 오늘도 힘을 내서 뚫어줘야 된다. 내일까지도 민기적거릴 수 있기는 해요. 그러려면 오늘 도지를 만들든가. 어찌됐건 요 19,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말아야 돼요. 쬐끔 내려가는 건 괜찮아. 쬐끔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많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목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뉴스도 한 번씩 한번 이렇게 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 원래 제가 뉴스는 안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뉴스도 안 보고 테마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차트만 보는데,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뉴스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뉴스도 같이 봐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경전철 유지보수를 따냈네요. 3거래 연속 상승이라고 했는데 3거래 연속 상승했는지 여기 볼까요? 여기 배당락 있는 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어제까지 3일 동안 올랐네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올랐다고 보기에는 첫째 날, 요 날은 그냥 준비운동,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올라간 거겠죠. 경전철 유지보수를 따냈대요. 다른 거는 없나요? 뉴스를 볼 때 상승폭 확대, 상승 VI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전혀 영향가 없습니다. 철도 테마, SPG 현대로템 올라갔다. 예, 보지 마시고. 요런 거 보십시오. 요런 거. 뉴스는 요런 거 보셔야 됩니다. 현대로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과제 이 2건 수주. 네, 요런 거는 영향가가 있죠. 1월 2일이었네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1과제와 2과제를 수주했대요. 아이언맨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직업은 부자죠. 방위산업체였습니다. 방위산업체. 무기 만드는 회사예요. 아이언맨이 그 운영하는 회사가 무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전통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 스타크 인더스트리. 전통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 방위산업이에요.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인들은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위산업을 이용해서 슈킹을 많이 깔려고 하죠. 아무튼 방위산업은 굉장히 튼튼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이윤이 많이 남는 산업이에요. 경쟁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 일을 지금 현대로템이 따냈다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금액으로 합치면 두 과제를 합쳐서 약 152억이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크지 않은데 방위산업을 했다는 거, 여기서는 1과제, 2과제를 했다고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포문을 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거 1과제, 2과제를 잘 해내면 당연히 거기서 오 너네 일 잘한다, 이것도 해봐, 이렇게 일 주지 않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1과제에 따르면 뭐 K계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예, 됐고요. 현대로템이 현대자동차 그룹이군요. 진보된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도 기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잘했다. 방위산업 수주했다. 잘했다. 그게 1월 2일에 있었네요. 우리 장 마감하고 2020년 장 마감하고 1월 2일에 쉬는 날, 쉬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었네요. 그러니 장이 열리는 2021년 요 뉴스가 나온 뒤로 첫 번째 장이 열리는 날이 어제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뉴스는 없을까요?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해당 종목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에도 요런 영양가 없는 뉴스는 보지 마세요. 몇 퍼센트 올랐다, VI를 발동했다, 뭐 철도 테마 중에서 뭐가 뭐가 올랐다, 요런 거는 보지 마세요. 영양가가 없습니다. 어떤 거 보느냐? 경전철 유지보수 수주했다. 아니면 아까 어디죠? 여기 기동 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과제 2건을 수주했다. 요런 거 보십시오.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있네요. 이거는 1월 1일날 나왔네. 무인 장갑차, 방금 얘기한 거겠죠? 그거 무인화 기술, 그거하고 경전철을 일단 수주했다. 역시 광고가 많네요. 자, 1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센터 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방금 본 거죠? 최근 2개를 수주했고, 그 다음에 아울러 현대로템은 최근 신림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이 어디죠? 신림선 경전철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 사업권도 얻었다.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해당 사업 규모는 3,295억. 와우. 야, 이 뉴스가 역시 1월 1일에 나왔습니다. 1월 1일에 나왔기 때문에 장 마감을 30일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31일 하루 이제 종무식 했고요. 1월 1일 한참 쉬고 있는데 요런 뉴스가 5시에 나왔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요때 이미 무인화 기술까지 뉴스까지 나온 거겠죠? 1월 1일 날.
그러니 주가가 요렇게 팡 뛰었던 겁니다. 팡. 분봉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세게 올라갔나? 처음 장 시작부터 쭉 올리고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죠. 이게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좋은 현상으로 올라갔어요. 거래량은 오후에 터져줬네요. 다른 뉴스는 없죠? 요거죠? 두 개. 이거 두 개가 좋은 이슈였네요. 개발한다. 원격 수주는 31일 날도 뉴스가 있었네. 30일에도 있었나요, 혹시? 음, 30일에는 없었어요. 수주 뉴스, 30일 5시에 나왔네. 그렇습니다. 자, 뉴스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뉴스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 해당 종목의 관련 뉴스들을 이렇게 같이 봐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여러 종목을 봐드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현대로템은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잘 올랐구나. 잘 올라줬는데 2만원에 맞고 내려왔죠. 요 2만원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전에 4월 21일 날 2만 50원을 닫고 내려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장중에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지 익절을 할지 부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늦게 오셔갖고 설명 다 못 들으신 분은 되돌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